자, 이제 어, 임용시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임용시험 연습을 아마 마지막으로 제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학 논술의 어떤 상황, 맥락,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문제들을 도출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들이 어, 주로 제시되고 있는지 많은 감을 잡았을 겁니다. 주로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또 참여 중심 수업, 또 과정 중심 평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사들 간의 상호 학습을 하는 배움의 공동체 및 교사 지도성,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영역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용 시험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된 최근에 어떻게 교육 과목을 융합할지, 또한 교육 과목들 간에 혹은 여러 가지 학교 교육 교육 과정을 어떻게 편성 운영하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과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강조했던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 여러분도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특정한 교육학 지식을 묻지 않는 한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특정한 어떤 지식이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쓸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 측면에서 비슷하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어떤 내용들이 다수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많은 부분들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지금의 여러 가지 최근 교육적인 동향,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물론 지금 기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러한 강좌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육학 논술을 시험 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육학 논술을 위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말 준비를 위한 강의가 이제 다음 주차부터 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의 자료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함께 쭉 나열하면서 설명했고, 그러한 강조점들은 지난 시간까지는 논술을 거의 보지 않고 어, 기본적인 개념과 그런 문제를 이렇게 물었던 내용들인데요. 그걸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어, 참고로 해서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이 지금 학기를 위해서 별도로 기말 준비를 어, 제가 이미 한 3, 4주째 지금 임용 특강과 준비를 위한 강의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참고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어떤 게 이번 학기에 배웠는지, 어떤 내용들을 지금까지 강조했고, 교육학 논술 측면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제가 내용들을 강조했던 내용들을 한번 종합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 제가 45분 강의가 기준이긴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30분 정도로 보통 제시를 하지만, 여러분들 과제가 있어서, 어, 그렇게 충분하게 많은 그 강의 시간을 제시를 하지 않았던 측면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이 정도 내용들을 통해서 과제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짧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과제는 한 4주, 5주를 계속해서 과제를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3주만 여러분들 해당되는 주차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누적되어
계속해서 제시를 한다면 아마 상당 부분 좀 다른 관점에서 정리도 해보고 하겠지만 아마 비슷해서 과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제 수업 내용은 다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중학교에 김교사가 모둠활동 수업 후 성찰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예요. 이 메모에는 수업 개설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에 대한 주제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학습자에 대한 이해, 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또 평가 제작, 교사의 지도성. 요게 뭐냐면 하나의 문단을 구성하고 이 네 가지의 측면들을 논술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론을 작성하는데 소론은 어떻게 쓰냐? 바로 논제,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김 교사가 성찰을 이러이러한 측면들을 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러한 측면들, 네 가지 측면들의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적혀 있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적혀 있다 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성찰일지를 적었는데, 이 지금 성찰일지 관점에서는 다중진원 이론, 가드너의 또 뭐냐면 타일러의 기회 원리 이론, 또 만족 이론, 또 잭슨의 잠재적 교육과정 개념,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쓸 거다. 그 다음에 척도법의 명칭과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바스의 지도성 명칭, 변혁적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 지도력을 신장할 방안 두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래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론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인터넷에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출문제의 샘플 같은 거 이런 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서론 이렇게 적는 거구나, 본론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작성하구나, 결론 이렇게 작성하, 이거를 충분히 여러분들은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중지능이론, 또 타일러,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또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예요? 의도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여러 가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협동 수업이나 협동적인 과제를 구성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 안에서 협동심이나 서로 간에 공유하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어. 원래 의도되진 않았어. 이런 부분들이 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도, 객관도 얘기를 했었는데 신뢰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척도법의 대표는 니커르트 척도, 또 어떤 거예요? 신뢰도 추정 방법에서는 또 뭐냐면 이것들이 내적 합치도 크론과 알파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배웠을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거를 참고를 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그 메모는 뭐였냐면 A 학생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B 학생은 수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했는데 모범 활동해 보니 다른 학생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상호작용을 잘하는 두 학생의 모습이 비슷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서 모둠을 이끌려 하면 앞으로 도움이 될 거다. C 학생은 모둠할 때 참여한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장점을 이해하는 편이야. 그래서 C 학생을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개별 과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그 제목이 보면 다중지능을 활용해서 개별 과제를 줘야 된다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 각자 자기마다 다 특성들이 다 다르고 강점이 있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성찰할 수 있고 어떤 면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대단한 큰 지능이잖아요. 감성 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몇 명 있었다. 그런데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한 건 아닐까?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 모든 활동에 관해서는 더 깊이 고민해야겠다. 모든 활동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이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잠재적 교육과정 얘기가 여기서 나오지 않겠어요? 의도되지 않았지만 경험하는 것들. 또, 한 방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선정할 때 어떤 동일하게 기회를 줘야 되고, 또, 만족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에 타일러의 경험 선정의 원리, 기회 원리나 이런 만족의 원리를 찾아서 어떤 의미인지를 찾고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구성할 때 태도나 성격 같은 정의적 요소도 반영해야겠어. 진술문을 몇 개 만들어 설문을 간단히 평가하고 신뢰도를 직접 점검해 보자. 등급에서 진술문에 대한 반응, 등급을 선택하면 그 등급을 합산할 때 해주는 척도법을 써야지. 설문 문항으로 쓸 진술문을 만들 때 이 척도법, 유의법을 꼭 지키자. 이거는 디컬트 척도법이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반복 신뢰도는 단점이 있으니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크롬보 알파를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성이 필요하겠어. 윤리적 도덕적 높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을 대는데 새로운 방식 창의적 사고를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지적인 자극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높여서 어떤가 자기 스스로 변혁해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한 데 있어서 코칭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 관점에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과제는 사실 2주를 줄였어요. 3주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기말 시험 지난 학기에 찍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학기도 이 2학기는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 점검해보고 그런 다음에 논술을 어떻게 쓸 것인지. 자, 기말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할 때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연습했던 문제들, 그 다음에 이런 기출문제, 지금 3가지의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 중에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들을 공부하면 충분히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가급적, 이렇게 연습했던 문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몰라요. 이 문제를 그냥 짜집기 가지고 이렇게 갖다 쓸 수도 있고, 또 이 문제를 좀 살짝 응용해서 쓸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까지 연습했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것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기말시험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어요.